그리고 이준석은 정말 윤석열이랑 똑 닮았습니다. 윤석열은 항상 자유를 강조하면서 총으로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려 했죠. 네. 윤석열의 부인 김건희가 주가 조작으로 23억 벌어갔는데 윤석열은 주가 조작 엄단하겠다고 얘기하죠. 네. 그랬잖아. 네. 근데 이준석이가 어제 그 모습을 보여줬어. 대한민국에 허은하가 살고 있는데 이준석이 감히 겁도 없이 정당 민주주의를 언급합니다. 야, 나 이거 진짜 나는 그 자체였어. 대한민국에 허은하가 살고 있잖아. 근데 걷다 대고 정당 진짜야? 민주주의를 얘기해. 그 기사를 못 봤네. 와, 나 요거 완전 돌아버린 줄 알았거든요. 저 KTX 타고 대구에서 올라오다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렇지. 나 진짜 너무 놀랐어. 예. 자, 그 장면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헌법 8조 잘 아시죠? 네, 뭐 조문은 정확하게 기억 못 하겠네요. 말씀해 보세요. 예. 정당에 관한 부분이니까 뭐 법과도 같은 것입니다. 근데 당원 같은 것을 막 바꾸고 그러세요. 더불어민주당은 역사에 없을 정도로 당원 중심의 민주적 정당으로 바뀌었고 강하고 유능한 정당으로 바꿔서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가장 큰 야당의 승리를 이뤄냈고 가장 강력한 수권 정당이 됐습니다. 남의 당 얘기하기보다는 개혁신당은 그 허은하 대표를 그렇게 강제적으로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뭐 김용남 의원도 개혁신당 아닌가요? 그리고 당내 자금 사용 관련해서 그냥 부패 혐의로 고발당하고 그랬던 것으로 아는데 지났는데요. 좀 그런 점도 살펴보시기 시간 바랍니다. 지났다니까요. 예. 진짜 긁혔어. 자,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말 못해. 예. 허은하 대표님만 할 수 있습니다. 와, 나 이거 진짜 많이 놀랐거든, 나는 진짜. 저 너무 놀랐어요. 본인 와.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다라는 생각을 와. 했고 이재명 후보가 이걸 모른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상황에 대해서. 그러지 않고서는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게 저런 얘기를 할 수가 있나. 본인들은 당원 당규를 거의 뭐 속꿉장난 하듯이 막 바꿔내고 그렇게 당대표를 쫓아내는 정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민주당에게 저렇게 얘기할 수가 있나. 저는 정말로 놀랐고요. 그리고 후보께서 저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에도 너무 깜짝 놀랐고 사실 저 뒤에 이제 또 이준석 후보가 응답하는 거 보고도 맞아. 깜짝 놀랐죠. 내가 오늘 이제 할 게 많아서 예. 그 부분 내가 뺐는데 내 예언이 또 맞았잖아. 뭐였어요? 이준석이 분명히 이재명 대표 공격할 때 허은하, 김용남 이용할 거다. 이 사람들이 과거에 했던 발언. 이재명 후보 앞에서 얘기하면서 이거 아마 이용할 거라고 내가 한번 얘기했었지. 맞아. 어제 그대로 얘기를 또 하더라고. 맞아. 그러면서 그런 말도 같이 데리고 가세요. 그게 뭐야 정말요. 아, 짐짝이냐 허은하 대표님이? 짐짝이야? 그렇게 사람을 귀히 쓰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폭망하는 겁니다. 정말 하여튼 이뇨한 너무하죠. 의원이 해안이 있는 사람이야. 네, 이뇨한 맞아요. 의원이 왜 그런 말을 나는 그때 그렇게 하나 했는데 본인이 뒤었잖아요. 비상대책. 되게 빠르게 아신 것 같아요. 그분께서는. 아, 진짜 깜짝 놀랐던 장면이고요. 자, 그리고 윤석열과 또 똑 닮은 모습. 국회를 무시했던 윤석열과 너무나도 닮아 있어. 이준석이. 뭐 있지? 이거는 근데 난 너무 놀랐어요. 네. 이거는 자기 표에도 도움이 안 되는 말인데 진짜 이거 되게 충격적이고 굉장히 본질적입니다. 이 내란 조기 대선이라고 했죠. 네. 그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함께 보시죠. 언론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그 권한이 있었다면 개업을 안 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와. 정말 이 얘기 듣고 무서웠습니다. 와. 이준석 후보의 말이. 윤석열이라면 국회도 해산하고 계엄령도 선포하고 남았습니다. 대통령이 국회 해산권 가지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역사를 보더라도 국회 해산은 이승만 때, 박정희 때, 전두환 때 다 독재 정권 때 한 일입니다. 이준석 후보의 이 얘기는 독재 정권으로 돌아가자는 얘기로 들려요. 국회 해산권이라는 건 실제 내각제 국가에서 많이 운영되는 거고요. 국회 해산권이라는 것이 뭐 가가지고 군대를 통해서 해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해산되면 다시 선거를 하자는 의미로 국민의 민의를 묻자는 취지에서 도입되는 것이 국회 해산권인데요. 그게 내각제적 요소를 도입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시면은 아까 네. 비례대표제가 20초. 맞지 않지 않습니까? 20초 드렸어요. 예, 20초 드리니까 이제 제가 얘기를 해야 돼요. 비난을 막 하셔놓고는 왜 어긋나십니까?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자 잠깐만 얘기 드리세요. 의원 내각제에서는 당연히 국회 해산권이 있죠. 총리 불신은 당연히 할 수 있고 서로 견제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예요. 대통령제에서 국회 해산권을 준다는 것은
국회가 없어지면 견제 기능이 없습니다. 그러면 1인 치하가 되는 거예요. 대통령 1인 치하. 이게 독재를 지금 유도하고 있는 게 아니게 뭡니까? 국회가 없어지는데 선거를 다시 해야 되는데 왜 독재가 됩니까?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저게 정말 근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게 뭐 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내각제가 뭡니까? 내각제는 다수가 될 때까지 사람들을 모아요. 이 정당 저 정당 독일 같은 뭐 기민당이랑 삼인당이랑 누구랑 해서 과반수를 모아서 구성을 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총리를 뽑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각제 국가에서는 총리가 무조건 다수당입니다. 네. 근데 해보니까 이걸로 안 되겠어. 여러 가지로 사람들 불만도 많고 다수당이 아이고 이거 죄송합니다. 저희가 다시 할게요. 해산 그러고 하는 거예요. 제가 다수당인데도 불구하고 선거를 다시 하는 겁니다. 반성적 의미를 담아서. 네. 근데 지금 이준석 후보가 얘기하는 건 윤석열 대통령이 야 이거 민주당 너무 많은 거 아니야?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야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무것도 안 되잖아. 해산 다시 해보자. 이거는 내각제에서 얘기하는 해산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렇죠. 대통령은 지가 마음에 안 들면 해산하겠다는 거고 내각제는 우리가 다수당인데 해봤는데 문제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심판받겠습니다라고 읍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두 개가 다른 건데 네. 이게 정당 정치의 기초 수업을 안 들어서 본인도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국회의원 들어갈 합법이잖아, 때는 OJT가 사람적으로. 있어야 된다니까. 공부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이거 근데 자기 표에도 도움이 안 되는 말인데 왜 했는지는 저는 아직 분석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더 미운 거지. 왜? 이준석열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오죽 답답했으면 계엄을 했겠냐. 계엄하기 전에 이재명이를 내쫓을 수 있는 국회 해산권을 줬으면 아마도 계엄까지는 안 가지 않았겠느냐라는 세계관 안에서 생각하는 게 아닐까요? 그럼 그건 윤석열이잖아. 그러니까 그 그렇죠. 윤석열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해산권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게 아닌가. 저는 내란에 그렇게 해석이 반대하는 안 게 돼요. 아니야. 그냥 준석열이 맞네, 진짜. 아니 이거 다시 선거를 하는 건데 국회가 그게 국회 예산권이 무슨 문제입니까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정말 헌법의 기본을 모르는 자야. 그 다시 선거만 하면은 그러면 국회 무조건 다 해산해 버리면 됩니까? 그럼 선거했는데 대통령의 정당이 패배했어. 야 해산 다시 해. 내가 이길 때까지 다시 해. 그 말이에요. 그 말을 하는 거잖아 지금. 맞습니다. 저런 비용은 어떻게 할 거야? 그 계속 글쎄, 선거되면 정말 심각한 인식입니다. 자기 실수에 대해서 1도 인정 안 해요. 안 합니다. 바로 개혁신당이 대통령제 운영하는 프랑스에도 의회 해산권이 있다 이렇게 입장을 냈거든요. 근데 구속까지 프랑스는 냈구만. 예, 그 대통령제가 아니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원 집정제죠. 이원 집정제예요. 그러니까 달라요 우리나라 대통령제. 또 뭐 하나 찾아냈나 보네. 네. 다른 걸 또 찾아냈어. 네.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 있는 나라에서 국회 예산권이 있냐라고 물으니까 그렇죠. 그걸 찾아내서 이제 말장난하는 그렇지. 거죠. 프랑스에 대통령 있다. 네. 그건 왕이 없어서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아유. 거기에. 저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대통령제 국가에서 총선에서 대통령 쪽 여당이 소수당이 되면 무조건 해산하고 새로 선거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말도 안 지금. 돼요. 프랑스의 국회 예산권이 프랑스 총리야 대통령. 그 마크롱 대통령이라 부르던데. 프랑스 그래. 찾아낸 거야. 그러다가 이제 그 똥벌창게 그 TW 뭐야? FB? TFWP야? 어쨌든 뭐. 이준석 신도들을 위해서 네. 허 대표님의 경험을 좀 소개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의원직까지 던지면서 이준석하고 합류를 했잖아요. 네. 근데 얼마 겪어보고 어떤 장면을 보니까 야 이거 얘는 아니구나 이게 오신 거예요. 결정적으로. 결정적으로. 결정적으로 매번 아니었는데 좀 참았겠지. 그렇지 좀 참고. 아니 그러니까 난 그 기간이 정말 나는 궁금해. 길었을 의원하면서 거예요. 봤을 때는 멀쩡해 보이니까 같이 합류했을 거 아니에요. 길었을 그렇죠. 거야. 그때는 좀 멀쩡해 보였고 안 됐고. 그러니까 어른의 입장에서 뭔가 챙겨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었죠. 쫓겨났으니까. 예, 마삼중이었고 그리고 의원도 안 해봤는데 선출된 당 대표가 쫓겨나는 부분을 보면서 네. 너무 이 국힘 문제가 있다. 절차적 정당성도 지키지 않고 그럼 한 명이라도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에 그리고 저는 청년 정치를 계속 외치던 사람이기 맞아요. 때문에. 네. 그래서 함께 했었는데 그래서 꼭 의원 만들고 싶었어요. 맞아. 의원이 되면 조금 정신 차리고 이제 모난 것들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계속 제가 제안을 했던 것은 사람을 챙기셔야 된다라는 거였었어요. 당에 그러면 창당을 총선 할 진행되는 때도. 과정에서도 믿었던 거네요. 그때도 계속 믿었죠. 근데 아니, 그러니까 12월에 그 마음이 네. 제가 조금 알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그랬으니까 뭐냐면 청년 정치인을 내가
비판하면 뭔가 죄를 짓는 느낌이 그러니까요. 있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그리고 새로운 물결을 막는 것 같은 예, 느낌. 그리고 내가 봐도 얘는 내 가치관에 빗대서 쟤를 평가하면 진짜 나쁜 놈 같은데 내가 꼰대가 아닐까 하는 자기 반성적인 고뇌가 또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갖고 있는 상식을 다 동원해도 얘가 이상해. 내가 봐도. 근데 그런 생각을 하는 내가 꼰대가 아닌가 하는 자기 반성이 또 있는 최욱 거예요. 씨는 여러 번 그 얘기를 했는데 예. 같은 당을 해보신 분은 그래도 어떤 순간이 있을 것 같아요. 얘는 제가 12월 19일 그 작년 사무총장을 12월 19일. 해임하면서 아, 그때 네, 그 순간에 그때 그 순간에 이상한 걸 느꼈죠. 그래서 한 달 동안 저는 겉으론 표현을 안 하고 물밑에서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어요. 근데 한 달 동안 20번 정도 페이스북에다가 저를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긴 사당이기 때문에 그 모든 신도들이 저를 공격하기 시작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뭐 당원 소환제라는 걸 갑자기 내면서 저를 끌어낸 거거든요. 좌표 찍은 거죠. 좌표를 찍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실체적 진실까지는 몰랐던 거잖아요. 좋게 보려고 하고 어른이니까 내가 이해해 줘야지 조금 더 가면 괜찮아지겠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와. 그러니까 이거- 이준석 신도들도 이걸 좀 참고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 안 같은 믿으시는 공간에서 거야. 저렇게 호흡하고 한 사람도 그거를 확인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 거잖아요. 네. 그걸 계속 마음속에 어떤 기대를 놓지 않으면서.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이준석 따라다니는 애들도 그 비슷한 멘탈리티가 있을 거거든. 내가 청년인데 이준석이 뭔가 나이 든 사람들한테 막 해대는 걸 보면 통쾌한 면도 있고 그렇죠. 나는 저렇게 못했는데 이준석 대단해 보이고 뭐 맞습니다. 이런 게 있을 텐데 네.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근데 이게 공정이라는 걸 얘기하면서 청년 정치를 한다고 하는데 4월 2일 재보궐에서 자기 후배들이 선거에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접게 한 사람이에요. 자기 대선에 나오겠다고. 그러니까 자기 후배들의 이 사다리를 걷어찬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청년들도 정신 차리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허은하가 지금 이제 어떻게든 저도 준석열이라고 할 뻔했는데 그 사람이 정치를 더 이상 하면 안 된다. 네. 왜냐하면은 토론의 문법 자체도 바꿔놔가지고 저렇게 저질스러운 토론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정치하는데 이준석처럼 다 하지 않습니다. 네. 이게 정말 진짜로 희한하거든. 잘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거든. 청년 정치 다 네. 베렸어. 다 아니 근데 배렸어요. 신인규, 자 김소연, 허은하 이 세 분이 살아온 경로나 이준석을 대하는 방식이 다 달랐던 다 사람들, 다른 입장도 사람이에요. 다 다르고 예, 맞아요. 결론이 똑같아. 쟤는 절대로 정치하면 안 된다. 그거는 같아, 맞아요. 경험해보고. 그 사람이. 예. 어떤 이게- 만평에도 나왔어요. 이준석 맛을 지금 봤냐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참 안타까웠어요. 네. 그 3년 동안 제가 열심히 청년 정치를 좀 키워보려고 했는데 돈도 엄청 네. 썼어 또. 엄청 썼죠. 벌어놓은 돈 이게- 다 썼네 아주. 예, 뭐 돈 얘기까지는 예, 아니 알겠습니다. 근데 여튼 지금이라도 네. 알게 돼서 너무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알아야 될 있어요. 거 더 많습니다. 더 많습니다. 더 있습니까? 끝내지 네. 않습니다. 아직 멀었어요. 자, 지금부터가 이제 그 저질 이준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준석은요 비전이 없어요. 비전. 그냥 악플 다는 사람이야. 이번에 토론 나올 때도 나 그냥 악플 달아서 이재명 후보 악마화 한번 시켜보겠다. 그거예요. 예, 그거 하나 네, 마음 맞아요. 갖고 들어온 거야. 그래서 그 귀한 시간을 그걸로 다 허비한 겁니다. 자, 처음부터 아주 불쾌했는데 그 장면부터 일단 보겠습니다.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에 대해서 재판 공소장을 보니까 흥미로운 대목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뭐 10만 원 때문에 그러냐 그렇게 하는 분들인데 그거는 공직선거법에 대한 부분이고요. 지금 재판받는 거 보면은 2019년부터 2021년 10월까지 과일만 2,791만 원 정도 법인카드로 사셔가지고 사적 유용 때문에 재판받고 계신 거거든요. 259번 과일을 사주셨는데 2,791만 원 어치 드셨어요. 혹시 집에 뭐 코끼리 같은 거 키우십니까?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과일을 집에서 이렇게 법인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지 혼자 드신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신 겁니까? 궁금합니다. 대답할까요? 그래서 엉터리라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쓴 일도 없고 그 쓰는 거 본 일도 없고 실무부서에서 과일 거래를 했다는데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걸 전부 제가 횡령을 했다, 지시를 했다, 알고 그랬다라고 기소를 했는데 그게 바로 엉터리 기소라는 뜻이고요. 그 사건에서는 제가 그걸 지시한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기소를 했는데 그런 근거 자료가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엉터리 조작 기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 요거는 뭐 어떻게 보면 해명할 기회를 준 거고, 네, 뭐 요거는 뭐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네. 악마와 네 일단 그 고교생 얘기한 부분, 네, 그거 좀 보고 오겠습니다. 네.
올해 4월에 고등학교에서 이제 폭력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했던 욕설인데 너희 어머니의 뭐 중요 부위를 어떻게 찍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저는 냉정하게 말해가지고 이거 누가 만든 말입니까? 저는 이렇게 이재명 후보의 욕설을 보고 따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사과하실 의향이 있는지 그리고 이런 언어가 고조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저의 부족함에 대해서는 그간에 수차 사과 말씀을 드렸고 뭐 다시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우리 형님이 어머니한테 한 말인데 그런 소리 하는 걸 왜 안 말랐느냐라고 제가 좀 과하게 표현한 것이었다는 설명을 좀 드립니다. 네, 사람들은요 이준석이 갈라치기 하고 혐오 조장해서 우리 사회가 극단화되고 혼탁해지고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이상한 사례 하나 들고 와갖고 이게 이재명 때문이라고 지금 저 따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와. 아니 아예 연관도 안 되는 거 갖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연결을 시켜버리는 거야 저렇게. 그냥 정말 그 저질이고 교활하고. 아니 청년 정치를 한다면은 진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청년으로서 어떤 비전이 있고 미래가 없어요. 있고 어떤 대안이 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를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많을 텐데. 네. 자 그리고 급기야 이제 선을 넘게 됩니다. 전 국민이 다 보는 지상파에서 그것도 대선 후보 토론에서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이준석은 진짜 인간 이해합니다. 제가 볼 땐 그렇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실언이 아니라는 거야. 준비된 발언으로 저는 봤거든요. 네. 왜냐면 이 너무 중요한 토론이고 마지막 토론인데 이걸 준비 안 해왔겠냐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심각성이 더 크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완벽히 선을 넘었고요. 지금도 사과 안 하고요. 강경한 입장 보이고 있습니다. 뭐 심심한 사과 뭐 이런 표현은 했는데 그 보면은 사과 아니야, 맞지? 뭐 사과하는데 하지만 이렇게 막 얘기를 그리고 이어가더라고요. 아주 강경하게 뭐 지금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스탠스를. 네. 불편하지만 저 오늘 저한테 카톡이 엄청 많이 온 거야. 뭐라고요? 너 이거 꼭 틀어라. 아. 토론 안 본 사람도 많은데 너가 이게 너무 자극적이라고 해갖고 너가 무슨 그냥 텍스트로 그냥 끝낸다든지 뭐 두루뭉술하게 하지 말고 너 이거 꼭 틀으라고 나한테 엄청 카톡이 많이 왔어. 좀 고민을 하긴 했어요. 근데 뭐 언론에도 다 틀고 있더라고. 그렇죠. 네. 이준석을 알아야 되니까. 네. 틉니다. 함께 보시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성에 대해 가지고 얘기할 때 여성의 어떤 성기나 이런 곳에 젓가락을 꽂고 싶다 이런 얘기했다 그러면 이거는 여성 혐오에 해당합니까? 아닙니까? 그건 뭐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저 왜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진짜 이준석은 더럽고 네. 교활하고 비겁합니다. 뭐냐면 일단 네. 발언 자체가 더럽잖아. 네. 말이 저 누가 저런 말을 합니까? 대선 토론에서. 네. 자, 그리고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해. 발언의 주체를 얘기를 안 합니다. 네. 비겁한 거지. 그렇죠. 저 말을 도대체 누가 했다는 거야? 비겁한 거야. 어떤 사람이라고. 그리고 뭐 아마도 뭐 이재명 대표를 악마하게 해서 뭐 저 얘기 했겠죠. 근데 그거를 권영국 후보를 도구 삼아서 하고 있는 거야. 쿠션으로 쓰려고. 쿠션으로 도구 삼아서 하고 있어. 교활한 거지.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저 대목의 충격을 가장 받았던 건 뭐냐면 저 발언을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했던 최초의 집단은 가세현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이준석 후보에 대한 소위 말하는 성접대 의혹을 또 불거저게 했던 것도 가세현이거든요. 조금 전에 봉지욱 그 기자님 말씀드렸지만 검찰 수사 기록까지 막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그거 다 믿으면 안 된다면서요. 그랬는데 가세현이 내놓은 그 캡처 사진에 보면 여성 연예인의 그 사진을 놓고 그 밑에 댓글들을 날짜가 다른 댓글들을 섞어 넣은 게 있는데 그 댓글에 저 젓가락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세현은 다른 건 줄 아니까 표현할 때 두 가지를 분리해서 썼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준석 후보에게 정말 걱정되는 건 이 사람이 지금 펜코 월드에 갇혀 있다는 건데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린 이유는 5월 초에 제가 뭐 날짜까지 특정은 안 하겠습니다만 5월 초에 이와 관련돼서 저 방금 말씀드린 여성과
젓가락 이야기를 섞은 글이 펜코에서 베스트 글로 올라가요. 그러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우리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사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알아요? 저도 그렇죠. 어젯밤에 이 일이 터지고 나서 여러 가지로 검색을 해보고 자료를 찾으면서 알게 된 건데 저 월드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 정도는 해도 되는 말인 거야. 그러니까 이 안에서 해도 되니까 공중파에 나가서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은 건데 감수성이 굉장히 떨어져 그쵸? 있구나. 가세현마저도 분리해서 했던 이야기를 이게 펜코에서 뒤섞이다가 한 문장으로 엮어가지고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는데라고 하면서 이재명 후보의 가족까지를 싸잡아서 악마화 시켰던 겁니다. 자, 이건 근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요거 팩트도 또 중요하니까 왜냐하면 오늘 제가 이걸 다른 언론은 어떻게 다루나 논객들 어떻게 다루나 이렇게 봤어요? 제가 또 봤어요. 네. 근데 굉장히 좀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요건 제가 정확하게 갑니다. 네. 팩트도 중요하니까. 그럼요. 자, 결론만 여러분 아시면 됩니다. 이재명 후보 본인 플러스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관련자들 중에 이준석이 했던 저 발언을 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요거는 중요한 팩트거든요. 네, 네. 그런데 마치 그런 말을 했을 가능성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렇죠. 그래요. 뭐 그런 사람들이 있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런 말을 토론회에서 하냐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는데 네. 팩트가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이재명 후보 본인 포함 이재명 후보를 둘러싼 관계자들 중에 이준석이 했던 저 발언을 한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요거는 정확하죠? 맞습니다. 예, 요거 정확합니다. 요거는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 네. 이준석 스타일이에요. 저도 그런 식으로 많이 당했고 네. 악마화했던 모든 사람들이 저런 식으로 당했어요. 그래서 지금 SBS의 모 기자도 지금 계속 블로그에 글을 쓰고 있거든요. 본인을 악마화했던 부분 그리고 반준석이 될 수밖에 없었던 아. 사람들이 다 모였을 때 아, 그래요? 다 저 패턴으로 모두 다 악마화가 됩니다. 아. 저 같은 경우도 뭐 비례달라고 울었다. 3시간 동안 그거 다 싹 다 거짓말입니다. 아.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지. 그런데 그 말을 왜 이준석이 해? 이렇게 가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한 게 돼요. 그렇지. 네, 내가 이것도 또 그거를 그런 거예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아주 나빠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나쁜 악마와 스킬이 있습니다. 예. 그게 이준석이죠. 그래서 이준석은 지금도요 이 스탠스를 계속 밀고 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화자를 얘기 안 합니다. 지금도 그건 이제 법으로 걸리니까. 그건 이제 박살 나는 거니까 화자를 얘기 안 해요. 그것도 비겁하네. 그럼. 굉장히 비겁한 거야. 화자를 그래서 얘기 안 해요. 교활하다고 계속 그래 하는 거예요. 교활하다고 하는 거야. 지금도 이런 말을 누군가가 했다면 이거 검증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스탠스로 가고 있어요. 화자를 얘기 안 합니다. 왜냐? 그렇게 말한 사람이 이재명 본인 포함 주변 사람 중에 한 명도 없습니다. 팩트가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요 얘기를 한 거거든요. 아니 심지어 주변 사람 아닌 사람 중에도 저렇게 말한 게 없잖아요. 젓가락 얘기는 남자와 관련해서 얘기한 거지 여성을 연결해서 한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애초에. 그 부분은 네. 한겨레 신문의 보도 내용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이준석 후보가 남성 신체 부위를 여성 성기로 바꿔서 이미 온라인을 점령하고 있는 성폭력적 여성 혐오 표현을 고스란히 재현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 성기가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죠. 내가 이 대목에서 저걸 저놈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저놈이 정말 나쁜 게 이렇게 지가 머릿속으로 지금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하면 어차피 사람들이 코끼리라고 받아들여 코끼리를 계속 생각하게 된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언론은 검증을 안 하는 게 습성화돼 있고 그렇습니다. 내가 또 가가지고 저야 사바사바 하면은 또 다 막을 수 있으니까 네. 사실관계 어찌 됐건 허은아는 울었을 거다라는 것만 남기면 되는 거야. 맞아. 그러니까 젓가락이 어떻게 됐을 거다라는 건 남기면 되는 거야. 그러면 그렇지. 그게 계속 얘기가 될 거고 사람들 듣기에는 자극적이니까 저 얘기는 안 사라질 거야. 그럼 나는 성공 이렇게 생각한 건데 지금도 그 생각하고 그 스탠스 가고 여전히 있다니까요. 그걸로 지금도. 지금 사과한 것처럼 장난을 치고 있는데 이게 세상을 너무 우습게 알았어요. 이거는 이제 얘는 젓가락으로 연결되는 사람은 이준석이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맞죠. 예. 그러니까 지금 크게 잘못한 건데 전 진짜 개혁신당 당원들께 너무 죄송해요. 아, 저 사실은 저거 보면서 정말로 의자 밑으로 숨고 싶더라고. 저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나. 아무리 내가 실체를 보면서 진짜 정치 그만해야 되는 사람이라고는 했습니다만 제가 국민의힘에서 탈당하고 개혁신당 올 때 2만여 명의 그 당원이 늘었거든요. 저 믿고 이준석이라는 사람을 믿은 거잖아요. 여기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근데 드립니다. 저런 짓거리가 네. 아까 50%밖에 안 한 거다라고 말씀하신 거는 네. 저한테 한 걸 보면은 이제 그렇지. 하나하나 까기 시작하면 더 하니까.
근데 우리 그러니까 다른 저 팩트를 나올 때, 조합해가지고 또 저 저런- 나올 때도 그런 얘기 있었어요. 빙계지신이라고 해서 저 선출된 당 대표였는데 맞아요. 암탉이 울면 집안이 나 망한다라는 진짜 얘기부터 시작해서 사실 오신 분들이 제가 했던 말을 다 풀기 시작하면 저것보다 더 심한 게 많습니다. 우리 근데 착한 누나 그런데도 꾹꾹 참았지. 네, 참았지. 네. 우리 착한 누나 네. 개혁신당 당원들한테 미안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미안해할 필요 없는 게 지금 다 탈당 중입니다. 네. 아, 그렇다고 네. 하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제 그 TV 토론 이후에 탈당 신청 게시글이 지금 보도가 오늘 됐거든요. 근데 100개가 넘었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 더 더 있을 뭐 늘어나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또 사전 투표 참관인 그 자기가 사람들. 신청한 사람들 네,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이제 취소를 하겠다라는 요청 글까지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허은하 전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토론에 너무 실망을 했다. 개혁신당 당원인 게 부끄러워졌다. 몸담고 있는 당이 부끄러우면 떠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이런 글들을 쭉 이제 남기고 있는 거죠. 네.